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윤엄섭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의 P2P 서비스 중단, 인터넷 은행엔 악재, 대형 은행엔 호재라고 합니다. 조회수가 4건이나 돼요. 8월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관련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자사 앱 투자 메뉴에서 P2P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제휴를 맺은 P2P 업체들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서류 작성 등 계약 페이지까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위원회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등록된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GS가의 정도공영,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네요.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 깊게 보시면 옛날부터 어떻게 이 가문이 해왔는지를 알 수 있고요. 오프라인 편집숍 1회 원더플레이스 매물로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원더플레이스 매각기호인데요. 2011년 설립됐고요. 국내 1위 오프라인 패션 편집숍이고 매장은 71개, 2020년 말 기준이고요. 지분은 김영환 대표 56%, FI 43%, 기타 1%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 자체 브랜드 판매 증대, 인수 후보로는 PEF 등 FI 및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원더플레이스 매출은요, 2016년에 1220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도 1393억 원으로 매출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관건이 있어요. M&A 업계에서는 원더플레이스의 어떤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평가가 적용될지 주목합니다. 과거 패션 업체들은 투자 유치로 시 주로 연간 거래 금액 GMV, Gross Merchandise Value를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무신사는 2019년 세코이아 캐피털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 GMV 1조 1000억 원이 2배의 기업가치 2조 2천억 원을 인정받았는데요. 원더플레이스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아직 온라인 매출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라 GMV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 배 안팎의 기업가치 상장이 타당하다는 관측입니다. 원더플레이스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기 직전인 2019년 GMV 176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444억 원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업가치도 1400억 원에서 1800억 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조 넘는 신탁 시장에서 신영증권이 독보적 1위라고 합니다. 신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영증권 보시면 되고요. 하나은행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간 폭발 성장, 중국, GDP, 국가 경쟁력 모두 한국을 제쳤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의 성장률은 대단하네요. 여기 보시면 1992년 대비 2020년에 한국은 4.6배 성장했는데요. 중국은 29.9배 성장했습니다. GDP로만 본 성장력이죠. 야놀자 정보 빼낸 여기어때 10억 물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면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대타 변이도 환율 상승까지, 정유업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정유업계의 매출 원가에 원유 구매 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백신 파워라는 기사인데요. 조회수가 4건이나 됐네요. 올 1월에는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인도 첫 코로나 백신 코백신을 선보였다. 최근 세계 최초의 DNA 기반 코로나 백신인 자이코브-D까지 내놨다. 자이더스 캐딜라가 지난 22일 승인받은 이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한 전령 형식의 메신저 리보 확산 mRNA를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플라스미드 DNA 방식이다. 인도는 델타 변이에 발원지어서 한동안 극심한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월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만 명까지 쏟았다. 이후 백신 접종을 속도를 높여 하루 500만 원씩 소화한 덕분에 지금은 일평균 3만 명대로 줄었다. 연말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2차 접종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7억 원이면 생애 설계 가능한 일본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은 생활하는데 7억 원이 필요하다는 하네요. 2019년 일본 금융청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 부부, 남편 65세 이상, 부인 60세 이상이 30년간 더 살 경우 약 2천만 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믿고 있던 일본 국민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에서 생애 재무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일본 고교생들도 내년부터 공공이란 신설 과목을 통해 금융교육을 받는다. 출판사 제국서원이 펴낸 이 교과서가 인생 설계의 3대 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은 6,610만엔, 7억 6백만원이다. 수도권에 집을 사서 집을 짓는데 4,040만엔, 자녀를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공립학교, 대학은 사립대 문과계열에 보낼 때 교육비 930만엔, 은퇴한 뒤 25년 동안 노후생활비, 지출해서 연금 수입을 뺀 1,640만엔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크지 않죠? 한국에서 얼마나 필요할까요? 범위를 좁혀서 도쿄와 서울을 비교해 봅니다. 도쿄의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은데요. 도쿄 도심 23구 기준에 토지를 구입해 집을 짓는데 평균 7,373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교육비 930만 원과 노후자금 1,650만 원을 더하면 9,953만 원이 소요되죠. 대략 10억 원이면 생애 재무 설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서울은 아파트 가격 11억 5,751만 원, 국민은행 7월말 기준 고교 졸업까지 교육비만 1억 702만 원, 신한은행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 기준입니다. 필요합니다. 대학을 포함하면 교육비는 2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노후자금이 적어도 3억 3천만 원 든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서울에선 대략 16에서 17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와, 정말 우리나라 집값이 높기는 하나 보네요. 재무 비용이 많이 드네요. 네, 일본에서 키엔스라는 회사가요, 지금 잘 나간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15조 가까이 돼서 시총 2위가 됐네요. 굉장합니다. 한국에서 창업한 에듀테크 유니콘 키주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이 창업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화이팅을 외쳐드릴게요. 네. 한국 겁주기 더 이상 저자세로 안 돼 중국 전문가의 쓴소리를 내면서 책을 냈습니다. 예. 책 이름이 뭐였죠? 국중지게 원투를 냈네요. 중국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도 오노 일가 소유 미래에셋 펀드 서비스 신생 사모펀드에 빨린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펀드 서비스는 사실상 박현주 미래에셋 금융그룹 해자 일가가 소유한 회사였는데요. 이제는 미래에셋 컨설팅이 100%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것이 사모펀드에 팔린다고 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MRO 한국 올해 4% 성장 어렵다고 했네요. 3.9%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 김병주 MBK 회장이 역외 탈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향방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알파견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